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월요일도 일요일도 아닙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방송을 편성한 이유는 어제 파월의장의 연설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끝났다. 바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만간 끝납니다. 방송 일단 보시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 앞에 제목은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 끝났다 그러면 지금 끝난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 단계. 언제 마무리냐? 빠르면 12월 FOMC에서 0.5%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 늦어도 2월에는 무조건 끝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 보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강경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12월 금리 인상 0.5% 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런데 한국신문 내용을 보면 금리 인상 0.5% 이외에는 모조리 다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밑에 이 신문 뉴시스에서 퍼온 건데 밑에 보세요. 금리 인상 지속 적절하다. 인플레도나 명확한 진척이 없어. 최종 금리 수준은 9월에 전망한 것보다, 즉 그 당시 약 점도표상에서 4.6% 정도 전망했는데 이것보다 높을 것이다. 상당히 매파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자, 0.75%가 아니라 0.5% 인상은 이미 지난 11월 2일, 3일에 있었던 FOMC에서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르면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증시만 급등한 게 아니에요. 골드도 급등했고, 채권 금리도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4.3%대. 당장에 12월에 0.5% 인상하면 기준금리가 4.5%가 되는데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4.36을 찍었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신문만 봐선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중요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파월 의장 연설문에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퍼온 겁니다. Despite some promising development.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We have a long way to 아직 갈 길이 멀어. 2% 물가 안정까지 갈 길이 멀어. 이렇게 했지만 전제로 사용하면 Despite some promised development.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 인플레이션 상당히 진정되고 있는 거 인정할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발언 11월 3일 FOMC 끝나고 했던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그대로 포함한 겁니다. We haven't seen inflation coming down, but reading indicators argue otherwise. 자, 우리 현재 완료 진행형 아시죠? 현재까지는 We haven't seen, 아직까지 못 봤어. Inflation coming down, 인플레이션 내려온다는 거 아직까지나 못 봤어. 물론 but reading indicates, 선행 지표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내렸다고 하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otherwise, 논쟁 중이야 라고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Despite some promising development. 이거 한 달 만에 파월 의장이 완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연설문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the rate. 자, increase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발음이 안 좋지만 죄송합니다. 발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죠. 밑에 한글로 제가 써놨죠. 가격 안정이 일부 확인돼서 앞에 promis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 안정이 되는 게 일부 확인되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억제 수준, 기준금리가 억제 수준에 접근했대요. 이거 웬걸? 기준금리 인상 이 정도 했으면 인플레이션 억제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습니다. We haven't seen inflation coming down. 나 본 적 없어 이랬던 사람이, 이랬던 분이 2개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진정됐다고 인정한 발언을 한 거예요. 자, 다른 더 구체적인 발언 볼게요.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mfort that inflation is actually declining. 자, 오늘 새벽에 했던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즉 금리 인상 중단 정도가 나겠죠.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이미 인정했거든요. 즉 그 다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By any standard, 어떤 기준을 대더라도 inflation remains much too high, 아주 매우 높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좋아, 인상을 속도를 조절하는 거 0.75%가 아니라 0.5%로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은 인정하는데, 추가적인 거 뭐 하려면 substantially more evidence라는 겁니다. 자, more evidenc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까요? 네, 그 다음 발언에서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합니다. I don't see the case for real softening just yet.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에 했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못 봤어. 앞에 인플레이션하고 동일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임금 상승률조차도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고 통화정책 변경 그런 생각 없어 라고 11월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프라미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억제 수준에 근접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금리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왔다면 금리가 억제 수준이 왔다는 얘기 안 하겠죠. 즉,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나와버린 거예요. 첫째, FOMC 기자회견에서는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는 거 나 본 적이 없어. 노동시장?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번 연설에서는 아주 유망한 정도의 발전, some promising development fund라는 단어 썼잖아요. 거기에 억제 수준까지 근접했다, 금리가. 이거 완전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 지표예요. 단순히 0.5%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목요일 새벽에 내린 거, 오른 거. 자, 이런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활호를 했고, 한국은 목요일에 개인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실 게 있어요. 지난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과 페드가 제시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 이건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이미 한 달 전에 올렸고 최근에 다시 올렸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엊그제 올려드렸죠. 페드, 연준이 제시한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은 크게 코어 CPI, PCE, 실업률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 2020년 목표치로 코어 CPI는 4.5%를 도달해야 되고 PCE는 5.4%, 실업률은 3.8%에 와야 통화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FOMC, 11월 FOMC 끝나고 바로 그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 11월 현재 실업률이 3.8%, 이게 이미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FOMC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네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업률 하나만으로 코어 CPI, PC는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고용시장이 수요자 중심, 즉 고용시장이 딱딱하면 아주 타이트하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정책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왜 올렸죠? 예, 수요 억제를 시켜야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 그랬잖아요. 즉 그렇다면 고용시장이 악화되면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거잖아요. 즉 코어 CPI, PC가 아직 목표치에 않았지만 실업률이 저렇게 빠르게 페드 목표치에 이미 왔다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될 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그것을 파월 의장이 새벽 기자회견에서, 아주 죄송합니다, 연설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 전에 한국 시간으로 파월 의장 연설은 새벽 3시 반에 있었고, 지금 보시는 ADP 고용 리포트는 수요일 밤 10시, 9시 반에 있었습니다. 10시 반인가요? 예, 10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ADP 빈간 고용 리포트가 12만 7천 명, 11월에 빈간 고용에서 12만 7천 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10월 달에 23만 개가 증가했었고요. 월가 예상치도 20만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크게 하회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 상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했네. 거기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증거, 그게 뭐죠? 실업률이 더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ADP 고용 리포트는 고용지표와 실질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ADP 고용 리포트가 좋았었을 때 반대로 실업률이 더 올랐은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ADP 고용 리포트는 사실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을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늘 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과와 내일 밤에 있을 11월 고용지표가 페드 원하는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인정 발언과 함께 급등을 해버렸고 막판까지 계속 올랐어요. 자, 지난주에 이미 저는 이 그림 지난주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현재 주가 흐름과 상승의 흐름을 비교해 볼 때 현재 경제적이 있었던 것을 실차적으로 보면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했고,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조금씩 먹히면서 물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붉은색 점선이 증시 하락을 이끌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였네요. 속도를 줄이면 결국 멈춘다는 얘기고, 멈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완화 조건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통화량을 이제 다시 늘릴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상승이 올라갑니다. 가능성이 높죠.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린 건 다시 보여드립니다. 속도 감속 가능성에 지난 방송에 동그라미 있었는데 이거 감속이 확정됐어요. 어떻게? 파월 의장이 FOMC 있기도 전에 연설문에서 인정을 해버렸으니 증시가 좋아하고, 이제는 뭘로 넘어간다? 감속했으니 중단 가능성으로 갈 것이다. 중단 가능성이 가려면 뭐다? 12월 고용지표. 언제? 이번 주죠. 금요일에. 그 다음에 12월 13일에 발표하는 11월 CPI. 이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12월 13일 이날이 14일 새벽이 FOMC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근데 한국 시간에는 12월 13일 하루 전날 11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내일 모레 고용지표 이미 다 시장은 나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11월 CPI마저 하락이 이어진다면 10월과 11월 연속해서 2달 연속으로 고용지표와 CPI가 함께 하락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파월 의장이 얘기한 실질적인 금리 인상 감속을 넘어 금리 인상 중단 조건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CPI가 떨어질 수 있겠어? 예.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10월 PC가 발표됐죠. CP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어 CPI로, 코어 CPI에서 핵심이 뭐죠? 예,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그런데 PC 발표 자료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하우징 서비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에요. 이미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급속하게 하락해버렸습니다. 이렇다면 다음 12월 13일에 발표 예정인 11월 CPI 생각보다 더 급속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연설문에서 했던 말 다시 가져왔습니다.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mfort that inflation is actually declining. 구체적인 지표가 나온다면 무슨 지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고용지표 12월에 13일에 발표하는 11월 CPI 이 두 가지 이게 2개월 연속 하락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빠르면 12월 FOMC 0.5% 인상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늦는다 하더라도 현재 인플레이션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감안하면 12월 FOMC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게 내년 2월입니다. 즉 빠르면 12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 늦어도 내년 2월이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늘 갑자기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2주 전에도 했던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파월 의장이 새벽에 연설했던 내용 동일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경기 침체 가능성 그것보다 먼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게 우선이야. 그게 더 희소식이야. 이런 얘기했죠. 최근에 미국에서 저와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증시 하락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증시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그쪽으로 스탠스를 잡는 게 수익에 유리할 것이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네, 이미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은 2주 전에 페드는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향한다라는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일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금요일에 있을 고용지표, 11월 고용지표죠. 그리고 FOMC 하루 전에 있을 11월 CPI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일단 저는 분명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단 고용지표와 11월 CPI 이 두 가지 지표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